그 시절 아버지는 늘 한 발 뒤에 계셨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사진 속 아버지는 항상 가족 뒤에 서 계셨죠. 웃지도 않으시고 표정은 무뚝뚝하기만 했습니다. 어릴 땐 그게 답답했습니다. 왜 웃지 않으실까? 왜 우리한테 따뜻하게 말 한마디 안 하실까? 그저 가부장적인 아버지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 알겠습니다. 그 무뚝뚝함이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였다는 걸.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손에 기름때 묻히고 비 오는 날에도 우산 없이 퇴근하던 모습. 그 시절엔 그게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괜히 숨죽이며 방으로 들어갔던 어린 날. 그 발걸음이 사실은 집으로 돌아오는 가장 반가운 소리였다는 걸 왜 그땐 몰랐을까요? 오늘은 그 시절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때의 모습, 그때의 목소리, 그리고 그때는 알지 못했던 마음까지. 그 시절의 풍경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이 아니라 새벽. 아직 창문 밖이 까맣게 잠든 시간.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새벽 뉴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는 소리, 그리고 오래된 구두에 구두약을 바르는 손길. 그게 아버지의 하루 시작이었죠. 아침밥은 늘 간단했습니다. 뜨끈한 된장국, 김치, 그리고 고등어 한 토막. 그걸 허겁지겁 드시고는 다녀오마. 딱 그 한마디만 남기고 문을 나섰습니다. 출근길은 늘 걸음이 빨랐습니다. 겨울이면 손 호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여름이면 땀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죠. 대중교통도 지금처럼 편하지 않았던 시절.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고 때로는 먼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일터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먼지 쌓인 기계에 기름칠을 하고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이어서 시작하셨죠. 그 시절 일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는 노동. 점심시간이 되어도 식당에 가지 못하고 도시락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작은 양은 도시락 뚜껑을 열면 김치 냄새와 보리밥 냄새가 훅 올라왔습니다. 그걸 마주보며 먹는 동료들과 잠시 웃고 떠드는 시간. 그게 유일한 여유였죠. 저녁이 되면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과 근무 그리고 또 초과 근무. 지친 몸으로 퇴근길에 오를 때 손에 들린 건 작은 비닐봉지. 그 안엔 빵 2개, 우유 1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며 사오신 거죠. 집에 도착하면 아버지는 대문 앞에서 잠시 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헛기침 1번. 그 소리만으로도 집 안 공기가 단번에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TV 소리를 줄이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서둘러 밥상을 차리셨죠. 아버지는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고 말없이 밥부터 드셨습니다. 가끔 공부는 잘하냐? 그 한마디를 툭 던지셨습니다. 그게 사랑 표현의 전부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한마디에 모든 애정과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의 하루는 가족을 위해 움직이는 시계 같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꾸준히 단 한 번도 자기 시간을 쓰지 않고 말이죠. 어린 시절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마치 집안의 대장 같았죠. 누구도 아버지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오신다. 그 한마디면 장난치던 아이들은 단번에 조용해졌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도, 방 안에서 흘러나오던 라디오 소리도 모두 작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묵묵히 그리고 느리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구두에서 나는 또각또각 소리, 그리고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 말이 없어 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그건 곧 명령이었죠. 책 가져와. 공부해라. 집안일 좀 도와. 거기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집엔 없었습니다. 특히 밥상머리 분위기는 숨 막힐 정도로 엄숙했습니다. 밥 먹는 동안에는 괜히 웃거나 장난치면 큰일 났습니다. 숟가락을 딱 내려놓으며 밥상에서 장난하지 마. 그 한마디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쩌다 성적표를 받아오던 날이면 긴장감은 2배가 됐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으면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칭찬이었죠. 하지만 점수가 나쁘면 다 컸네 이제. 짧은 한마디가 날아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무섭던지 다음 시험 때는 기를 쓰고 공부했습니다. 어릴 땐 그게 억압 같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안에는 아버지만의 방식의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말투 하나로 자식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움 덕분에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았고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늘 일하던 뒷모습입니다. 새벽이 되면 아버지는 가장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하품 한 번 하지 않고 조용히 세수를 마치고 구두를 신으셨습니다. 그 구두 소리는 아침 알람보다 먼저 우리를 깨우곤 했죠.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도 없이 그저 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두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걸. 어릴 적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퇴근하시는 모습만 기억납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때로는 작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진 않았지만 그 손 덕분에 우리는 따뜻한 밥을 먹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옷은 새로 사지 않으셨습니다. 낡은 셔츠, 해진 바지, 그리고 오래된 구두 한 켤레. 그 대신 우리 옷과 학용품은 항상 새 것이었습니다. 새 학기 시작 전 아버지가 직접 시장에 데려가셔서 새 신발을 사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마음에 드냐? 짧고 무뚝뚝한 물음. 그 속에는 내가 좋아하는 걸 사라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셨습니다. 몸이 아픈 날에도 억지로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우리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런 날에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그저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어릴 땐 무서웠던 아버지가 어느 순간 존경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의 인생은 오로지 가족이었습니다. 본인의 꿈보다, 본인의 즐거움보다 먼저 가족을 챙기던 분. 그 덕분에 우리는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고 오늘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든든하던 아버지의 어깨가 조금씩 좁아진 걸 느낀 게 어릴 적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크고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손이 무엇이든 들어올릴 수 있고 그 목소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월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머리칼에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은 깊어졌고 걸음걸이도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앞에서 한 번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시는 모습이 잦아졌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도 예전처럼 많이 드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많이 못 먹겠다라는 말씀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시렸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나를 챙겨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챙겨야 한다는 걸 서서히 깨닫게 됐습니다. 아버지, 무거운 건 제가 들게요. 이 한마디를 할 때마다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힘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손을 잡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명절에 모이면 아버지는 말이 더 적어졌습니다. 대신 웃음이 많아졌죠. 손주들에게 장난을 치고 그들의 재롱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 그 웃음 속에는 평생의 고생과 후회 그리고 사랑이 녹아 있었습니다. 가끔은 예전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땐 힘들었지 그래도 잘 컸구나.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다 울컥했습니다. 세월이 아버지를 약하게 만든 건 맞지만 그 마음과 사랑만큼은 예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고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든든했습니다.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버지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 수학여행을 가야 했는데 집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교복 바지도 다 달아 있었고 겨울 외투도 얇았습니다. 그냥 안 가도 돼요, 아버지. 그렇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에는 낡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패딩과 새 운동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등엔 굳은 살이 터져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밤새 부업을 하신 거였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녀와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대학교를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가자 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보더니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수강료와 책값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준비해라. 떨어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실패보다 제가 다시 일어서는 걸 더 바라신다는 걸.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던 분이 갑자기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됐다. 나는 괜찮다. 늘 그렇듯 본인보다는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분이 그러셨습니다. 아버님이 밤마다 자식들 얘기를 하세요. 자랑하듯 말씀하시고 보고 싶다고 하세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표현이 서툴렀지만 그 사랑은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사연은 모두 눈물이 되었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그리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차가운 관 속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았을 때 그제야 믿을 수 없다는 마음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 없었습니다. 늘 불평했던 기억만, 서운했던 말들만 그 순간에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아버지의 슬리퍼가 현관에 놓여 있고 작은 라디오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부엌 찬장 한쪽에는 아버지가 쓰시던 머그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아버지가 그냥 외출하신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릴 것 같고 아침이면 신문을 넘기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제 다시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그 소리들이 귀찮게만 느껴졌는데 사라지고 나니
그 소리들이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음악이었습니다. 지금도 문득 길을 걷다 아버지와 닮은 뒷모습을 보면 발걸음이 멈춥니다. 아버지, 속으로 부르며 다시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집니다. 이제 남은 건 사진 속에서만 웃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 웃음은 늘 가족을 먼저 생각했던 한없이 따뜻했던 사람이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 분이 떠오릅니다. 바로 우리 어머니입니다. 아버지가 앞에서 묵묵히 가정을 지탱하셨다면 어머니는 뒤에서 묵묵히 그 모든 무게를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시절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지으시고 아이들 옷을 손바느질로 꿰매고 비 오는 날에도 장에 나가시던 그 작고도 강한 손. 아버지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부모님이 곁에 계신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꼭 전화 한 통 드리세요.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